평화롭게만 보이는 남도의 끝자락 강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시민단체가 강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7일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군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금 법을 어기고 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했어요? 우롱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발언 태도가 저는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발언권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말을 하고 부군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군수든 시장이든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멋대로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하기 싫으면 나가버리는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강진 군수를 대신한 강진 부군수는 그 자리에서 의장의 발언권을 득하지도 않고 발언하는 의원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장을 했는데요. 다시 그 자리에 참석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부군수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가 했던 것은 강진 군수를 대신한 언행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과하라, 그런 성명서였습니다. 그래서 강진까지 전남의 시민단체들이 와서 규탄을 한 건데요. 마침 이날은 강진군 의회 의장 선거가 있는 날.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 한 의원이 협박을 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협박과 회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박과 해요. 답답다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따따부터에서 지난 강진군 의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뭐 아주 편파적인 보도는 잘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응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지난 5월 따따부따가 강진군 의회 내홍을 취재했을 때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의원들. 이번 부군수의 의회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떨까요?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KBC에서 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KBC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잠깐 의원님 인터뷰 가능하실지? 네. 강진군 의회 자체가 군청 밑에 행정 밑에 있다는 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도 전문이 없지 않나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제 의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나 눈치 하는데 지역이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 동생하고 친구 또 이게 얽혀져가고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서 맞춰야만이 잘 가는데 그걸 막 때릴 거 우물로서 할 수 있죠. 막 때려. 그러면 또 이것이 역으로 또 와.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보려면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감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발언은 그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예상도 있어요. 군청이 예산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군 의원들의 인식이 이러니 군청은 조례와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 써버리고 주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만 갑니다. 제일 큰 게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의회랄지 군수님께서 인지를 하고 바꿔나가야 되실 분들이 또 저분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시도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이렇게 친행정 위주로 운영되니 군청 공무원 노조마저 군청 편에 섰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사실상은 의회와 합심을 해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 군수라는 하나의 그 권력을 저희가 견제를 하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강진은 아마 오랫동안 이런 카르텔들이 유지가 됐겠죠. 이제 카르텔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같은 편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은 아무래도 이제 고사하고 본인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군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소수들 때문에 지역민들이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해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의장 후보로 등록한 한 의원에게 갑자기 날아든 협박 편지. 대서특필이 된 사건이지만 당사자는 사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오후 강진군 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릅니다. 감시와 견제보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던 서순선 의원이 의장으로 의장이라는 중대한 중책을 맡아 의원님들과 함께 강진군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협박 편지를 받은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제9대 강진군의 후반기 부의장직을 맡겨주신 동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만에 완전히 판이 뒤바뀐 상황.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기존에 의장 후보로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력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의장 후보를 나오면서까지 부의장으로 들어가시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당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인터뷰하기는 조금 무시할 겁니다. 그 나간 것은 좀 그러니까. 혹시 그 이유가 그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협박성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팩트를 흐르게 하는 것이. 저번 따따붙다 때만 하더라도 같이 힘을 좀 모으신 상황이지 않으셨습니까? 난 당으로 가니까. 내가 당시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나는 이생전 국회의원을 한 8분 모셨어도 나는 내 모시대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지역위원장 따라서 같이 움직였지. 그래 안 하면 정당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최연소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한 뒤 갑자기 돌변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회 사무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정치적 파벌 싸움을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던 의원들. 그리고 그에 맞서기로 했던 한 의원이 후반기에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합집산의 이유는 광주, 전남 모두가 포함되는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당내 경선을 해요. 민주당은 의장 선거를 먼저 그 당에서 뽑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에서 뽑은 사람이 무조건 의장이 본회의장에 선출이 돼야 돼요. 저희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의회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니 당내에서 자기 편만 많이 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아이러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원성, 다양성입니다. 다원적 정치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줄만 잘 쓰면 선거가 되는데 뭐 노력을 해서 시민들 의식하지 않는 거죠. 80년 이후 일당 독재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심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의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원의 성희롱 사건이 보도되면서 광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문제의 의원은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당사자 의원님도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억은 안 난다라고는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부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해당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고 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의원과 마주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길 원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급박한 제보 전화가 따따붙다에 걸려옵니다. 얼마나 소름 돋아요. 정말 진짜 어제 돈이 전화가 핸드폰에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6시 거의 돼가지고 그 부의장으로 나오는 의원 있잖아요.
그 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정을 이런 것을 누나랑 깜짝하지 않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사건이 보도된 후 연락 두절 상태로 있다가 민주당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의장 대신 부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한 태도를 보인 해당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의회로 찾아가 봤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 없는 의원실. 혹시 언제 들어올지 사무처에 물어봤는데요. 자리에 안 계세요. 빼기도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다면 당내 경선에 등록한 건 사실일까? 지금 시당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절단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본 것도 없고 또 시당에서 정식이든지 아니면 비공식이든 우리한테 누가 했다 이렇게 전달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연락이 닿질 않아 해당 의원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벨소리만 공허히 울릴 뿐 그 의원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의원자를 내려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걸 당 차원에서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죠. 최소 이렇게까지 행동하도록 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의장의 자격을 검증하기는커녕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등 선거의 본질 자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추대를 무효화한다고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 차원에서도 의장 자리는 되게 중요한 거고 집행부의 재선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의장 역할이나 시의회 운영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적혀있는 명시적인 의무와 권리보다 본인 정치적인 진로와 현 집행부의 재선 가능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광역시 후반기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후보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최초라는 거죠. 그 말은 과거에는 이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고 공개적으로 누가 의장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이자.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선뜻 동의했다는 것은 적어도 광주에서 지방자치 수준에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전반기 활동 잘한 점을 칭찬하는 맹탕 토론이었다는 비난도 있고 결국엔 이합집산의 논리로 뽑게 되는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군의회 의장이 될 수 있고 부의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에 상관없이 자기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출마할 권한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합집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독재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왜 민주주의는 영원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 지금의 의장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